자, 오늘은 도형의 이동 할게요. 도형의 이동. 근데 책에 있는 거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한번 이제 자 이렇게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책에 있는 거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제 방식대로 다시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보세요. 자, 도형의 이동을 할게요. 자, 이제 우리가 배우는 게 도형의 이동인데 말 그대로 여기 있는 도형을 이동시킨다는 겁니다. 좌표 평면에서 이동을 시키는데 여기 나오니 내가? 봐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도형은 3개죠. 아, 4개라고 할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도형은 4개입니다. 첫 번째는 점, 그 다음에 직선, 곡선, 원. 그죠? 점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순서상이고, 직선은 1차 함수고, 곡선은 2차 함수고, 그 다음에 원의 방정식 배웠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있는 4가지 도형들을 어떻게 2가지 패턴으로, 자, 2가지로 이동을 시킬 수 있는데, 자, 첫 번째는 평행이동입니다. 평행이동. 자, 근데 여기 있는 평행이동은, 자, 요거 3개와 이거가 규칙이 달라요. 그래서 평행이동은 자, 첫 번째 점의 평행이동은 자, 점을 평행이동 시키는 거 하고 도형의 평행이동이 조금 달라요. 규칙이. 근데 여기 있는 자 직선, 곡선, 원을 이제 제가 도형이라고 할게요. 근데 점은 어떻게 평행 이동시키냐면 자 예를 들어서 점이니까 제가 x, y라고 할게요. 자 점을 x축으로 플러스 p만큼 y축으로 플러스 q만큼 평행 이동을 하잖아. 그러면 얘들아 점의 평행 이동은 여기 있는 부호가 그대로 가요. 이렇게 여기가 둘 다 플러스니까 여기도 플러스야. 점은. 근데 이제 앞으로 제가 도형을 어떻게 쓸 거냐면 봐봐. 함수라고 하는 자 함수를 표현하는 방법이 2가지예요. 양함수라고 하는 게 있고 음함수 표현법이라는 게 있는데 양함수 표현법은 y는 fx 이런 거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1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예를 들어 드릴게요. 함수를 y는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f가 함수를 의미하는 거고 여기 x에 대한 식만 있죠. 이런 식으로 함수를 정리하는 것을 양함수 표현법이라고 하고 음함수는 뭐냐면 형태가 이런 거야. f x, y는 0입니다. 제가 이제 주로 이거를 쓸 거예요. 음함수 이거를. 학교 교과서에도 이렇게 나와 있을 거고 학교 선생님도 이 표현을 쓰실 건데 얘는 봤더니 여기가 f고 여기 지금 문자가 2개가 있죠. 그지? 그래서 위에 있는 1차 함수를 음함수 표현법으로 표시한 게 그러니까 근데 니네가 1차 함수에서 요 위에 있는 거를 표준형으로 배웠잖아요. 그죠? 표준형으로 배웠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웠던 1차 함수 표준형이 바로 양함수 표기법이고요. 그 다음에 얘를 이런 형태로 정리를 한다는 거는 자 y가 이쪽으로 오면 3x 빼기 y 플러스 2 여기 있는 요 식은 x하고 y에 대한 식이죠. 는 0 이런 걸로 정리하는 겁니다. 근데 1차 함수에서는 얘를 일반형이라고 했죠. 그지? 1차 함수의 표준형, 일반형 이렇게. 그래서 요게 양함수고 요게 음함수인데 제가 이제 앞으로 여기는 도형들을 요 음함수 요걸로 쓸 거예요. 이걸로 요걸로 쓸 거라서 먼저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수학적인 기호로 어떻게 쓰느냐? 이게 씁니다. f x, y는 0
그지? 얘는 점이고 얘는 도형이에요. 근데 또 얘를 똑같이 x축으로 플러스 p, y축으로 플러스 평행이동시키면 점은 부호가 그대로 플러스였는데 도형은 f, x 빼기 p, y 빼기 q는 0꼴이 돼요. 근데 이거를 니네가 이미 다 배웠었어. 첫 번째 2차 함수 봐봐. 2차 함수. 자, 2차 함수가 y는 뭐 ax 제곱이라고 쳐봐. 이게 2차 함수 기본형이죠? 그러면 요 2차 함수 기본형을 요런 규칙으로 평행이동시키면 y 대신 y-q를 집어넣고 x 대신 x-q를 이렇게 대입을 했잖아요. 그래서 y는 ax 빼기 p의 제곱 플러스 q 이런 거로 정리를 했지. 그게 얘가 2차 함수의 기본형, 얘가 2차 함수의 표준형이죠. 그지? 오케이? 그래서 얘는 꼭지점이 원점, 얘는 꼭지점이 p, q 해서 중3 때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은 이렇게 가르쳤어요. 이렇게. 그지? 그래서 도형, 여기 있는 도형은 3개밖에 없어요. 직선, 1차 함수, 곡선, 2차 함수, 원의 방정식. 그러면 자, 니네가 또 배웠던 원의 방정식 있잖아. 원의 방정식. 그지? 원의 방정식. 얘는 뭐예요? 중심이 얘는 기본형이죠. 중심이 0,0이잖아. 그지? 얘를 또 이런 규칙으로 평행이동시키면 x-p의 제곱 y-q의 제곱은 r의 제곱으로 해서 얘가 표준형이었죠. 원의 방정식에. 그지? 그죠? 그러면 직선도 마찬가지야. 예를 들어서 y는 ax가 있다고 쳐봐. 얘 기본형이지? 그러면 얘는 y 대신 y-q, x 대신 x-p. 그죠? 근데 선생님! 얘가 y 빼기 b는 m, x 빼기 a. 그지? 그죠? 뭐예요? a, b를 지나는 직선. 그지? 그죠? 그래서 직선, 곡선, 원 해서 이미 여러분들이 도형의 평행이동을 이렇게 배우고 있었어. 오케이? 그래서 다 아는 내용이고, 점의 평행이동은 뭐 중학교 1학년 때 했을 거고요. 그래서 자, 평행이동은 점과 도형이 규칙이, 그러니까 부호가 반대예요. 오케이? 도형은 플러스로 평행이동 시키면 여기가 마이너스가 그러니까 대신 마이너스 집어넣는 거고, 자, 점은 그대로입니다. 그럼 이제 대칭이동을 배울 텐데, 자, 대칭이동도. 오늘 여러분들이 암기하셔야 되는 거 지금 한 번에 지금 적어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 대칭이동도 자, 근데 대칭이동은 다행인 게 뭐냐면 점과 도형의 규칙이 일치해요. 점과 도형의 규칙이 일치합니다. 얘네들은. 그래서 자, 보시면 자, 대칭이동은 자, 크게 x축 대칭, y축 대칭, 원점 대칭, y는 x의 대칭, 이렇게 네 가지를 배울 텐데, 자, 첫 번째 점을 볼게요. 점. 자, 대칭이동은 점과 도형의 규칙이 일치해요. 점 같은 경우에 처음에 얘가 x, y라고 치고, 도형 같은 경우에는 f, x, y는 0이라고 칩시다. 이제 두 개가 규칙이 일치해요. 자, x, y라고 하는 점을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시키잖아. 그러면 y만 부호가 반대예요. 그 다음에 얘를 y축에 대해서 대칭이동시키면 x 부호만 반대예요. 원점은 둘 다 부호가 반대가 되고요.
y는 x. 자, 이게 이제 중요한데 얘가 이제 중요하거든요. 수학하에서 우리가 역함수라고 하는 걸 배우는데 역함수라고 하는 거가 뭐냐면 어떤 함수의 그래프를 y는 x에 대칭시키는 거거든. 그래서 나중에 수학하에서 역함수 할 때 중요해. 얘는 뭐냐면 x하고 y의 위치가 바뀌어요. x하고 y의 위치가 바뀌어요.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x에 대칭을 시키면 얘는 부호도 바뀌고 위치도 바뀌어요. 근데 도형도 똑같아요. 자, 점과 도형이 똑같아요. 도형은 여기 있는 도형을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 y의 부호만 반대로 시키면 되는 거고 y축 대칭은 x의 부호만 반대로 가면 되는 거고요. 원점에 대해서 대칭시키면 x랑 y의 부호를 둘 다 반대로 가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y는 x에 대칭시키면 x하고 y의 위치만 교환해 주면 돼요. 위치. 그러니까 x랑 y의 위치를 교환해 주는 게 이제 우리가 수학하에서 배울 역함수입니다. 역함수.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수원 수업을 들으실 때 그 역함수가 나올 텐데 제가 간간히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는 또 똑같아요. 부호도 바뀌고 위치도 바뀌는 건데 위에 있는 네 가지만 알아두시면 돼요. 근데 규칙을 오늘 이것만 암기하시면 돼요. 자, 지금 외우세요. 지금 외우세요. 지금 충분히 외울 수 있죠. 왜냐면 규칙이 있어. x축 대칭 이게 왜 이런지는 그림을 자 나경아 여기 나오니? 여기가 x고 여기가 마이너스 x고 여기가 y고 여기를 마이너스 y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는 이 점이 x, y죠. 그죠? 여기 있는 이 점을 x축에 대해서 대칭, 자 얘를 x축에 대해서 대칭시키면 x, 마이너스 y지. 이 점을 x축에 대해서 대칭시키면 y만 부호가 반대가 되죠. 보시다시피. 그 다음에 이 점을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 보시다시피 마이너스 x, y가 되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점을 원점에 대해서 대칭시키는 게 이거죠. 그죠? 이 점을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 실제로 x하고 y의 부호가 둘 다 반대가 되죠. 그지? 그래서 요거 두 개가 x축에 대해서 대칭. 근데 봐봐. 얘네 지금 두 개도 x축 대칭이니까 x 부호는 그대로인데 y 부호만 반대가 됐죠. 그 다음에 요거 두 개는 y축에 대해서 대칭인데 요렇게 두 개도 이 점이랑 이 점도 y축에 대해서 대칭을 하니까 x가 부호가 반대가 됐죠. 그 다음에 요렇게 보는 것도 요거 두 개 원점 대칭이니까 둘 다 부호가 반대가 됐고 이렇게 보면 이 점을 원점에 대해서 대칭시키니까 x랑 y의 부호가 둘 다 반대가 되죠. 이해했어? 그럼 봐봐. 여기는 빨간색 점들이 도형에서는 얘들아 2차 함수의 꼭지점일 거 아니야. 도형에서는. 그죠? 그러면 여기 있는 이 2차 함수를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 게 이거죠. 근데 주의하실 게 뭐냐면 2차 함수 그래프는 이 빨간색 점이 이렇게 얘는 부호가 반대로 바뀌어요. 최고차항 부호가. 그 다음에 2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질 테니까 그죠?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켜도. 그 다음 여기는 빨간색 점이 얘들아 원의 방정식의 중심일 수도 있잖아. 중심. 원. 그지? 2차 함수하고 원의 방정식에서는 꼭지점하고 중심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수학하를 배울 때 분수함수, 여러분들이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반비례 함수하고 무리함수를 배워요. 새로운 함수 두 개를 더 배우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도형이 직선, 곡선, 원하고 분수함수하고 무리함수 5개가 되는 겁니다. 자, 규칙은 쉽죠? 규칙은 쉽습니다. 근데 이제 주의할 게 y는 x에 대칭시키는 이거를 잘 봐두셔야 돼요. 얘가 수학화에서 맹활약을 하고, 자, 어떤 함수 그래프를 y는 x에 대칭시킨 그래프를 역함수라고 하는데, 이제 그건 수학화할 때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다 외웠지? 오케이? 자,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이제 이거는 그냥 길게 설명해 놓은 거라서 자, 빨리빨리 문제를 풀면서 익혀보도록 할게요. 자, 401번이 쉬우니까. 자, 근데 이제 얘들아 봐봐. 이렇게 나와. 자, 어떤 평행이동을 우리한테 줘요. 자, 평행이동 이거에 의해서 다음 점이 옮겨지는 점의 좌표를 물어봐. 근데 여러분들 이제 여기가 시험범위가 됐을 때 여기 있는 뭐 조사를 잘 보셔야 돼요. 이 점이 옮겨지는 데를 물어보는 거야. 그럼 그림을 보시면 얘는 지금 점이죠. 그죠? 이렇게 된 거는 뭐예요? x축으로 마이너스 5만큼 y축으로 플러스 3만큼 평행이동 한 거죠. 그러면 얘가 지금 점이니까 하나만 할게요. 하나만. 다 할 필요 없으니까. 이 점이 이 규칙에 의해서 이동이 되는 거는 여기는 마이너스 5랑 똑같이 가고, 그죠? 여기가 플러스 3 해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라고 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 다음, 자, 근데 이 표현보다는 밑에 있는 표현이 더 좋으니까. 자, 404번 보세요. 평행이동이 있는데 얘는 지금 점을 평행이동시킨 거죠. 근데 이렇게 됐을 때 다음 방정식이 옮겨지는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직선, 곡선, 원 3개 나오죠. 그러면 얘를 보고도 니네가 얘는 x축으로 마이너스 2 y축으로 플러스 5만큼 평행이동 한 건데 위에 있는 건 얘들아 점이잖아, 그지? 근데 여기는 도형이잖아요, 그죠? 도형이니까 부호가 반대가 되지.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하면 여기는 x 자리에 x 플러스 2를 대입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y 자리에 y축으로 플러스 5니까 y 빼기 5를 이렇게 괄호를 쳐서 집어넣으셔야 돼요. 오케이? 부호가 마이너스 되는데 플러스 집어넣고 플러스 되는데 y 빼기 5를 대신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정리하시면 2x 빼기 y 4에서 5 더하면은 9, 9에서 3 빼면은 플러스 6 해서 답은 이렇게 적어 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 곡선 같은 경우에는 y 대신 y 빼기 5를 대입하시고 x 자리에 x 플러스 2 플러스 2 곱하기 x 플러스 2, 그죠? 원 같은 경우에는 자 보세요. 원 같은 경우에는 여기 x하고 y 자리에 대신 x 플러스 2 플러스 3, 그 다음 y 자리에 y 빼기 5 빼기 2는 5가 돼서 어떻게 됩니까? x 플러스 5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7의 제곱은 5가 답이 되죠. 근데 얘들아 여기 2차 함수도 그러고 원도 그러고 이렇게 해도 돼. 어떻게 해도 되냐면 이게 지금 봤더니 너무 불편하잖아, 그치? 불편하잖아. 2차 함수는 뭐 꼭지점을
꼭지점을 점에 평행 이동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의 방정식은 원의 중심을 점에 평행 이동시키신다고 보시면 돼요. 자, 보세요. 얘를 이렇게 안 풀고, 자, 얘를 보시면 이거의 꼭지점을 구합니다. 자, 이제 이 정도는 한 큐에 할 수 있지 않나? 얘하고 똑같으려면은 뒤에 뭐가 와야 돼요? 플러스 1인가? 그죠? 자, 야, 이거 얘랑 똑같지? 그지? 그러면 얘는 이렇게 안 가고 이게 불편하잖아. 불편하니까 어차피 여기 있는 2차 함수가 꼭지점이 얘가 1,1이잖아요. 그지? 꼭지점이 1,1이잖아요. 이 점을 자 점에 평행 이동시키듯이 1 빼기 2, 1 플러스 5 해서 마이너스 1,6이죠? 근데 여기 있는 2차 함수 포물선을 평행 이동한다고 해서 앞에 있는 a가 바뀌는 게 아니니까 이때는 답이 마이너스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6 이렇게 적는 게 더 편하지. 2차 함수하고 1은 그러니까 2차 함수의 꼭지점과 원의 중심을 점을 평행 이동시키는 걸로 푸는 게 더 편해요. 이해하셨어요? 근데 직선 같은 경우에는 요 규칙대로 하는 게 편하고, 얘도 봐봐. 처음에 중심이 마이너스 3,2였는데 그지? 여기 있는 중심을 x축으로 마이너스 2, y축으로 플러스 5니까 이거 두 개 그냥 계산해서 마이너스 5, 그 다음 또 어디 갔어? 요거 두 개 계산해서 7이면 원의 중심이 이렇게 옮겨지죠. 그럼 아까 우리가 이렇게 되게 불편하게 해가지고 했는데 어차피 똑같잖아요. 그지? 그래서 2차 함수하고 1은 꼭지점과 원의 중심을 점에 평행 이동시켜서 구하세요. 바로 갑니다. 필수. 자, 오늘은 좀 적당히 나갈 겁니다. 자, 다음 물음에 답하세요. 평행 이동이 있는데 얘는 지금 얘들아 뭐야? 점을 평행 이동시켰어요. 자, x, y가 x 플러스 1, y 빼기 b에 의해서 이 점이 이걸로 옮겨진대요. 그러면 니네가 얘를 보고서 얘는 뭡니까? x축으로 플러스 1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b만큼 평행 이동시킨 거죠. 근데 이 점이 이렇게 움직인다면, 그지? 이 점이 이렇게 움직인다면 얘가 이걸로 움직이는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2에다가 자 점의 평행 이동 플러스 1, 3에다가 마이너스 b를 한 거가 a, 2가 돼야 되지. 그러면 a는 마이너스 1, b는 얘랑 똑같아야 되니까 b는 1인 거죠. 그 다음에 이 점이 이걸로 옮겨진대요. 그러면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으로 플러스 5만큼 평행 이동시킨 거죠. 그랬을 때 이 점이 옮겨지는 데는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이니까 1 빼기 2, y축으로 플러스 5니까 마이너스 1,2가 되는 거예요. 자, 407번 잠깐 볼게요. 열심히 들어가. 자, m,m을 x축으로 플러스 2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 이동을 했더니 여기 있는 원의 중심과 일치할 때 그럼 봐봐. 그러면 얘는 여기 있는 도형은 이 녀석의 중심은 딱 이것만 보면 중심이 3이잖아. 이것만 보면 마이너스 4잖아. 그렇지? 굳이 표준형으로 안 바꿔도 되잖아. 그죠? 내가
완전 제곱식에 투자한 시간이 얼마나 있는데, 그지? 부모 이렇게 와야지, 그지? 근데 얘가 이 점을 x축으로 플러스 이만큼, 이 점을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표현이동한 거니까 얘가 이거고 얘가 이거죠. 오케이? 자, 직선의 평행이동 점 마이너스 3,4를 여기로 옮기는 평행이동에 의하여 동윤아, 그럼 얘는 어떻게 평행이동 시킨 거야? x축으로 플러스 2 y축으로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이 직선이 이걸로 옮겨진대요. 그러면 이 직선을 평행이동 시켜보자. 근데 얘는 지금 도형이잖아. 도형이니까 x축으로 플러스 이만큼이니까 이 자리에 x 빼기 2를 대입을 하고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 시키니까 y 대신 y 플러스 3을 대신 집어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3x 빼기 y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9 마이너스 9에다가 2를 더하면 마이너스 7은 0이 되는데 얘가 이거랑 똑같대. ax 빼기 y 플러스 b랑 똑같대요. 그럼 뭐야? a는 3이고 b는 마이너스 7인 거죠. 오케이? 자, 순조롭습니다. 풀어드려야 될 만한 건 없는 것 같은데 여기서. 자, 없고요. 요거 하나 풀어줄까? 자, 이 1차 함수를 x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y축으로 플러스 이만큼 평행이동하는 직선이 이 직선이 y축 위의 점에서 수직으로 만난대요. 그러면 그림을 그려보면 요 직선은 얼추 이렇게 그려지면 돼. 그지? 그죠? 요 직선은 얼추 이렇게 그려지죠? y절편은 1, x절편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직선은 항상 x절편이랑 y절편으로 구하세요. 근데 얘하고 y축 위에 있는 점에서 수직으로 만난대요. 그지? 그러면 이 선생님이 노랗게 그린 직선이 얘를 x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y축으로 플러스 이만큼 평행이동한 거니까 얘는 y 빼기 2는 a x 플러스 3 플러스 b가 되죠. 그지? 그러면 이 직선이랑 이 직선이 y축에서 수직으로 만나면 우리가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지. 첫 번째 뭡니까?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일 거고, 두 번째는 y절편이 같을 거고. 그죠? y축에서 수직으로 만난다면 이 두 가지 사실을 뽑아내셔야 돼요. 그러면 얘를 정리해 볼게요. 얘를. 자, y는 ax 플러스 3a 플러스 b 플러스 2인데, 그지? 자, 얘하고 얘가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 있는 a는 마이너스 2분의 1이고요. 그지?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요. 이 직선에 여기 지금 선생님 빨간색으로 친 게 y절편이지, 그지? 그럼 얘가 y절편이 1이니까 얘가 1이 되는데 a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3 플러스 b 플러스 2는 1 해서 a도 구해드렸고 b도 구해드렸죠. 자, 갑니다. 아이고야. 자, 보세요. 포물선 곡선입니다. 2차 함수가 있는데 이 2차 함수 포물선을
x축으로 플러스 p, y축으로 p 플러스 이만큼 평행이동 시킨 포물선의 꼭지점이 x축 위에 있을 때라고 돼 있어. 근데 자 봐봐 얘들아, 얘를 그냥 자 x축으로 플러스 p, y축으로 플러스 p 플러스 2라고 해서 얘를 y 대신 이렇게 대입을 하고 x 대신 x 빼기 p를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하면 복잡하지. 그죠? 그지? 얘를 이렇게 평행이동 시키면 이거잖아 원래 식이. 근데 이게 복잡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2차 함수하고 원의 방정식은 꼭지점하고 원의 중심을 보시라 그랬어. 그러면 자 y는 2, 얘를 표준형으로 고치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상수항은 1이 돼야 되고 1 빼야 되고 플러스 5가 되고요. y는 2x 빼기 1의 제곱이고 이거 둘 계산을 하시면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3이 돼요. 그죠? 그래서 이 녀석의 꼭지점 점의 평행이동으로 보시는 게 좋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얘는 꼭지점이 1,3인데 얘를 x축으로 플러스 p, y축으로 p 플러스 이만큼 평행이동 시키면 얘는 1 플러스 p, 그 다음에 3 플러스 p 플러스 2잖아요. 그죠? 꼭지점은 점이니까 점의 평행이동 규칙으로 가셔야지. 근데 이 꼭지점이 x축 위에 있대요. 그럼 얘들아, x축 위에 있는 점들은 5,0 이렇게 있으니까 뒤에 있는 y 값이 빵이죠. 그지? x축 위에 있는 점들은 항상 y 값이 빵이니까 p는 마이너스 5 이렇게 구하시는 게 훨씬 편하지. 이해하셨어요? 빨라요. 자 보세요. 원입니다. 자 현수야, 예. 얘는 어떻게 평행이동한 거야? X축 3이랑 Y축으로 y축으로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그죠? 얘는 x축으로 플러스 3,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 한 건데, 야 여기는 도형을 이 규칙대로 여기다가 x 빼기 3 제곱 y 플러스 4의 제곱 4 x 빼기 3 2 y 플러스 4 더하기 a는 0 한 다음에 이걸 또 점개를 해가지고 표준형으로 고치면 어리석다 그랬죠. 2차 함수하고 원의 평행이동은 2차 함수 꼭지점하고 원의 중심을 점을 평행이동 시켜서 구하세요. 이거는 되게 길잖아. 계산이 복잡하니까 옳지 않고 얘를 보시면 자 얘를 표준형으로 바꿀게요. 자 x제곱 더하기 4x 그 다음에 자 플러스 4니까 이쪽에 4 양변에 4 더했지. y제곱 빼기 2y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a 이쪽으로 움직이면 되죠. 그러면 x 플러스 2의 제곱 y 빼기 1의 제곱은 5 빼기 a예요. 5 빼기 a. 그럼 먼저 근데 얘를 어떻게 자 근데 이제 이 녀석의 중심을 보자고. 중심 원의 중심 이 녀석의 중심이 마이너스 2,1이죠. 이 중심을 어떻게 얘가 어떻게 된 거야? 얘가 이걸로 옮겨졌대. 얘가 저걸로 옮겨진 거는 그러니까 얘가 이걸로 옮겨진 거야. 근데 이걸로 보면 어렵잖아. 중심만 보면 되지. 얘는 중심이 1, 마이너스 b거든요. 근데 얘를 x축으로 플러스 3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 시켰으니 얘는
얘는 마이너스 2 플러스 3 1 빼기 4로 보시면 되죠. 이 점을 이렇게 평행이동시킨 거니까 이게 1, 마이너스 3이 돼서 1, 마이너스 b에서 b는 3이죠. b는 3이고 얘하고 얘가 똑같아야 되니까 a는 2지. 오케이? 이렇게 다들 멍합니까? 추워서 그런가? 좀 이따 손으로 풀어보셔야 돼요. 뭐야, 끝났네? 이제 뭐 평행이동 끝난 거죠? 자, 이제 대칭이동 들어갑니다. 대칭이동. 자, 평행이동에서 스텝 2. 오케이. 자, 329. 스텝 2 문제 풀어드릴게요. 자! 봐봐. 이 직선을 x축으로 k만큼 y축으로 k만큼 평행이동한 직선이 이 원에 접한대. 근데 얘들아, 평행이동 문제를 풀어도 원의 방정식은 계속 나와요. 이제 수원을 들으면 아시겠지만 수원 할 때도 원의 방정식은 계속 나와요. 원의 방정식 엄청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뭐부터 해야 돼? 그림부터 그려야지. 이렇게. 그림이고 접하겠구만. 근데 이 원의 중심이 1,0이고 스르륵 수선 그리면 반지름이 2인데 이 그림에 있는 이 직선은 얘를 y축으로 k만큼 평행이동 시켰으니까 4x 3y 빼기 k죠. 도형을 평행이동 시켰으니까 빼기 5는 0이 될 거고 다시 정리하시면 4x 플러스 3y 마이너스 3k 빼기 5는 0이 되겠죠. 또 위에 거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요. 원의 중심과 접선 사이의 거리가 2니까 개수 제곱의 합 16 더하기 9의 루트 씌우면 5죠. 그 다음에 1,0을 여기다 대입을 하시면 1, 4, 0,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5라서 마이너스 3k 빼기 1이죠. 근데 음수가 나올 수 있으니까 절대값 씌우시는 거고요. 그러면 얘는 절대값 3k 플러스 2이 되고 그지? 얘를 여기다 곱하면 10이 되죠. 그러면 3k 플러스 1은 10도 되고 3k 플러스 1은 마이너스 10도 돼서 양수 k를 구하라 하였으니 위에 거에서 구해지네요. 그죠? 오케이?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고 자, 교육청 기출문제 볼게요. 자, 좌표평면에서 이 원을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a만큼 평행이동한 원이 C인데 C의 넓이가 이 직선에 의해서 뭐야 계속 원이야. 야 얘를 어떻게 평행이동한 원이 C인데 이렇게 있어. 근데 어떤 직선이 이 원의 넓이를 이동을 하려면 그냥 간단하죠. 직선이 원의 중심을 지나가면 되지. 그죠? 어떤 직선이 원의 중심을 지나가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직선이 얘래. 3x 플러스 4y 마이너스 7은 0이고 우리는 원의 중심만 구하면 되는데 처음에 있던 이 원은 중심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였는데 얘를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얘를 3만큼 평행이동시키면 플러스 3이니까 2가 되고 y축의 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시키면 a 빼기 2가 돼서 이 그림에 있는 이 원의 중심이 2, a 빼기 2가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이 점을 여기다 대입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6 더하기 4 a 빼기 2 마이너스 7을 0 하면 a 값 나오겠죠?
쉬운 문제였고요. 자, 352. 자, 이러한 평행이동에 의해서 이 원을 평행이동한 원이 이 직선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실수 K값의 범위. 나중에 가면 쉬운 문제예요. 자, 지금 개념서에 나와서 얘는 X축으로 플러스 2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한 거죠. 근데 이거에 의해서 얘를 평행이동시킨대요. 그러면 여기 있는 원이 어떻게 되겠니? 이 원은 어떻게 되겠어? X축으로 플러스 2만큼 평행이동시키는데 얘는 도형이니까 X 빼기 2의 제곱 플러스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하니까 얘가 중심이 0,1이었으니까 2,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지? 근데 여기 있는 평행이동한 원이 요 I야. 근데 이 원이 이 직선과 서로 다른 두 점. 그럼 뭐 해야 돼? 당연히 그림 그려야지. 그림 그리고 직선 그리면 되잖아. 그 다음에 얘가 중심이 뭐예요?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이고 그 다음에 직선이 3x 빼기 4y 플러스 k는 0인데 선생님이 판별식 쓰지 말라 그랬죠? 그죠? 판별식 복잡하니까 얘가 중심거리 파란색은 반지름이죠. 그러면 그림을 보시니까 B가 반지름보다 작죠. 그 다음에 이 원의 반지름은 3이네요. 3이네요. 그죠? 3이네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중심거리는 이 점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니까 개수 제곱의 합 9 더하기 16에 루트 씌우면 5죠. 그 다음에 이 점을 여기다 대입한 값 6 마이너스 2 8 플러스 k니까 k 플러스 14에다가 절대값 씌운 거죠. 그래서 얘를 또 푸시면 얘가 이리로 가고 그죠? 아직 부등식 안 봤니? 부등식 빨리 보세요. 봐봐. 요거를 풀면 자 얘가 뭐야? 사이 값이죠? 그래서 k 플러스 14 마이너스 15하고 플러스 15 등호가 없죠? 그래서 얘를 풀면 가운데를 k로 만들면 세 군데에서 다 14를 빼야 되니까 마이너스 29 14 빼면 1 그지? 오케이. 미드비는 이제 당분간 토요일날 1시에 보세요. 제가 시험 대비가 다 끝나서 토요일날 한가 하기 때문에 넌 나오고 이제 앞에를 좀 복습해야 돼. 자, 대칭이동. 대칭이동. 아까 그대로야. 자, 여기 있죠? 겁나 많네. 점. 이제 거의 다 했어요.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보세요. X축 대칭, Y축 대칭, 원점 대칭, 직선 Y는 X인데 여기 있잖아. 친절하게. Y의 부호가 바뀐다. X의 부호가 바뀐다. X, Y 부호가 모두 바뀐다. X랑 Y의 위치가 바뀐다. 오케이? 그래서 Y는 X의 대칭도 시키는 거예요. 도형 똑같아. 뭐 되게 너저분하게 돼 있는데. 이 도형을 X축에 대해서 대칭시키면 Y 대신 마이너스 Y 대입한다.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 X 대신 마이너스 X를 대입한다. 점이랑 똑같아요. 그 다음
이 도형을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 둘 다 반대가 되는 부호를 집어넣는 거고 얘가 중요한데 여기다 별표를 치시고 역함수라고 적으세요. 아직은 역함수가 뭔지 모르겠지만 이제 무지무지 중요한 내용입니다. 역함수. 역함수. 그 다음에 x, y의 위치 교환이라고 쓰세요. 위치 교환. 이제 수학화를 배우면 나옵니다. 역함수가 y는 x에 자 오늘은 쉬운 내용까지만 할게요. 자 어떤 거 해볼까? 자 415번 봐봐. 자 여기는 직선이 다음에 의해서 대칭 이동한 도형을 구하세요. 봐봐. 야 여기는 직선을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 y가 부호가 반대가 되니까 얘는 이거고요.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 x의 부호가 반대가 되는데 어떤 직선을 정리하실 때 항상 최고차항이 플러스가 되게끔 정리하셔야 되는데 그냥 이 상태로 두지 뭐. 원점은 둘 다 부호가 반대가 되죠. 그 다음에 잘 들어. 얘는 x랑 y의 위치를 교환하는 거야. 요거만 그대로 바꾸면 3y x 대신 y 집어넣고 y 대신 x 집어넣는 거야. 오케이? 자, 그 다음 포물선, 곡선 얘를 다음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방정식을 구하세요. 근데 얘들아 실은 포물선하고 원은 아까 제가 잠깐 보여드렸는데 원 같은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없거든요. 원은 그냥 뭐 한다고 해서 뭐 그러니까 중심만 바뀌는 거잖아. 원은. 근데 2차 함수가 좀 얘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 이렇게 부호가 반대로 바뀌죠. 근데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킬 때는 부호가 안 바뀌어요. 그 다음에 얘를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 부호가 반대로 바뀌죠. 근데 이걸 외울 필요는 없고 오케이? 여기 나오냐 내가? 보면 아유 귀찮구만. 자 그럼 이렇게 가자.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 y 대신 마이너스 y만 집어넣으면 되잖아. 그치? y 대신 마이너스 y만 집어넣으면 되잖아. 그 다음에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하면 그죠? 그래서 밑에 거가 답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얘를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 y는 그대로 있는데 x에다가 마이너스 x 집어넣는 거니까 얘는 안 바뀌고 이렇게 되죠. 그 다음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 x랑 y에다가 둘 다 부호를 반대로 집어넣으니까 이렇게 되는데 y는 이런 모양으로 정리해야 돼서 이렇게 다시 한번 손봐 주시면 되는 거고. 근데 여기는 포물선을 y는 x에 대칭 이동시키면 x랑 y의 위치가 반대로 바뀌는 거니까 여기에 x가 오고요. 여기에 y제곱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두시면 돼요. 이렇게. 근데 이제 우리가 수학화에서 무리함수라고 하는 걸 배우는데 이제 수학화를 하면서 다시 이제 나오니까 지금은 이렇게만 두세요. 얘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 y가 부호가 반대로 바뀌는데 y가 마이너스 y 플러스 2의 제곱은 6이면 얘는 y 빼기 2죠. y 빼기 2랑 똑같이.
이렇게. 그 다음에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 x가 부호가 반대가 되거든요. 근데 니네 알고 있잖아. 곱셈 공식에서, 그죠? 곱셈 공식에서 이미 제가 곱셈 공식 할 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둘 다 플러스거나 둘 다 마이너스면 이거고, 그지? 둘 다 플러스거나 둘 다 마이너스면 여기가 플러스고, 두 개가 부호가 반대면 여기가 마이너스인 거 알고 있죠? 그지? 그래서 얘는 그냥 플러스로 바꿔주시면 되죠. 그 다음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 x랑 y의 부호를 둘 다 이렇게 바꾸는데, 그죠? 얘는 다시 한번 손 봐주시면 이게 답이죠. y는 x에 대칭 이동시키면 x랑 y의 위치를 바꾸는 거니까 x가 이쪽으로 오고 y가 이쪽으로 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제가 여러 가지로 보여드렸기 때문에 다 익히셨을 거라 생각하고, 오늘은 335쪽까지만 나가요. 오늘 하는 거 다 쉬운 내용이고, 이제 다음 시간 월요일 날 하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이제 오늘은 쉬운 것까지만 할게요. 자, 보자. 4,6을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은 p는 그러면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이니까 y가 부호가 반대잖아요. 그럼 4,-6이고요.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이 q면 x의 부호만 반대죠. 근데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구하래요. 그럼 우리는 뭐만 구하면 돼? PQ의 기울기. 4에서 마이너스 3을 빼고 마이너스 6에서 6을 빼요. 그럼 8분의 마이너스 12니까 2분의 마이너스 3이죠. 그 다음 어떻게 할 거야? 기울기를 알면 둘 중에 위에 걸로 할까요? y 플러스 6은 마이너스 2분의 3 x 빼기 4, 얘가 답이죠. 그지? 또 적을까요? 그지? 이렇게 맨날 적어주는데 설마 수직이면 그리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 자, 내가 항상 이제 적어드립니다. 또 할게요. 쉬워요, 오늘은. 자, 이거 좀 풀어보면 재밌을 것 같은데. P가 2,4를 Y는 X에 대칭 이동한 점이 Q. 얘를 Y는 X에 대칭 이동한 점이 Q예요. 그럼 Q는 4,2고, 그 다음에 근데, 자, P를 Y는 X에 대칭 이동한 점이 Q고요. Q를 X축 대칭 이동시킨대요. Q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 점은 이거죠. 그랬을 때 PQR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을 구하래요.
그럼 처음에 그림으로 풀어보면 2,4니까 여기가 P가 이렇게 있을 것이고, 그죠? Q가 4,2니까 에이, P가 2,4니까 그려볼게요. 2, 4, Q 4,2, R 4,-2. 제가 지금 한 칸 찍은 게 2지? 2, 4, 2, 4, -2. 그러면 사각형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고, 이 삼각형은 여기가 밑변이니까 길이가 4고 높이는 2죠. 2, 4, 8 나누기 2에서 4 이렇게 구해도 되고, 사선식. 자, 어떤 삼각형의 세 꼭지점에 좌표를 할 때 삼각형 넓이를 구하는 공식, 삼각형 넓이를 구하는 네 번째 공식. 2, 4, 4, 2, 4 마이너스인데 제일 처음에 집어는 2,4 한 번 더 집어넣을게요. 자, 사선. 그지? 4, 4, 16. 이거 둘이 곱하면 8. 이거 둘이 곱하면 -4 빼기 사선. 얘네 둘 곱하면 4. 얘네 둘 곱하면 -8. 얘네 둘 곱하면 16. 파란 거 계산하면 뭐야? 20. 빨간 거 계산하면 20에서 8 빼니까 12. 그럼 4죠. 그지? 그림 그려서 푸는 거랑 똑같지? 자, 사선식 자꾸 잊어먹으실까봐 한번 복습해 드릴 겁니다. 자, 이거 쉬운 거네. 자, 같이. 쉽지? 쉬운데 엄청 중요해요. 도형의 이동. 이거 엄청 중요한 단어입니다. 못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이게 오늘 배운 내용이 앞으로 계속 나오기 때문에 되게 중요해요. 그 점하고 도형의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의 규칙은 반드시 이제 구구단처럼 계속 알고 있어야 돼요. 오케이? 예를 들어서 수원 수업할 때 처음에 이거 정신없이 써요. 이제 지수함수, 로그함수 할 때. 자, 보세요. 이 원을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원의 중심이, 그래? 이 원의 중심이 -2,1이었는데 얘를 y는 x에 대칭 이동시키면 x랑 y의 위치가 바뀌니까 이거지. 그 원의 중심이 직선 위에 있대. 이때 a 플러스 b를 구하래. 그러면 얘를 y는 ax 플러스 b에 대입하면 되는데 -2고 대입을 했더니 그냥 a 플러스 b가 나오죠. 그지? a하고 b 값은 둘 다 구할 수가 없고. 뭐야, 너무 쉬운데? 자, 잘 들어. 오늘은 그냥 쉬운 것만 하고, 월요일날 좀 어려워요. 월요일이 좀 어려워요. 월요일 이 뒷부분이 어려워요. 봐봐.
이 직선을 x축으로 a만큼 평행 이동한 후 그래? 써보자. 얘를 x축으로 플러스 a만큼 평행 이동해. 그러면 뭐야? y는 x자리에 x 빼기 a를 대입했어요. 평행 이동한 후 원점에 대해서 원점 대칭 선생님처럼 이렇게 차분히 써보시는 게 좋아요. 처음에 있는 직선을 이렇게 했더니 이게 됐고 얘를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 x랑 y의 부호가 둘 다 반대가 되니까 이거 대신 마이너스 y 이거 대신 마이너스 x가 되는 거죠. 그지? 대칭 이동시킨 직선이 2,1을 지나는데 그러면 여기에 2,1을 대입해주면 되지. 그지? 그러면 2,1 y에다가 1 대입하고 이걸 얘들아 따로 얘들아 정리할 필요가 없잖아. 그지? 이 상태에서 그냥 대입하면 되지. x에다가 2 해서 밑에 있는 방정식 푸시면 되죠. 아 오늘은 쉬워. 오늘은 쉬워. 뭐 풀어줄까? 현수야 원하는 거 없어? 여기서 어떤 거 풀어줄까? 요거 한 번 더 할까? 426번 이 원을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후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한 원이 이 직선을 접한대. 그럼 또 계속 그거 푸는 거야. 얘를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야 그러면 얘를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x, y, x의 부호가 반대로 바뀌죠. 대칭 이동한 후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한대. 그러면 요거 두 개 보면 이렇게 될 거고 y 자리에다가 y 마이너스 1을 집어넣고 이거지? 그래야지. 접한대. 중심이 마이너스 2,1이고 아이 그래 반지름은 2고 저 직선을 mx 빼기 y 빼기 2는 0이고 아 지겹네. 원의 반지름은 원의 중심과 접선 사이의 거리라서 개수 제곱의 합에다가 루트를 씌우고 얘를 여기다 대입하시면 집어넣을 때는 부호 둘 다 바뀌어도 되지? 얘하고 똑같잖아 어차피. 그지? 왜냐면 마이너스 5의 절대값이랑 5의 절대값이 똑같은 거니까. 그지? 근데 이제 얘가 이리로 가면 얘는 2 곱하기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 되고 지워지는데 양변을 제곱하면 이렇게 되고 얘하고 얘랑 지워지고 4에서 9를 빼니까 마이너스 5가 돼서 스몰 m 값이 나오죠. 오케이? 여기까지. 좀 더 나갈까? 어렵니? 자, 한 장 살짝 넘겨보세요. 근데 다음 시간에 할 내용이 많아서 자, 보세요.
요거 개념 설명만 한번 살짝 해드릴게요. 이제 우리가 이거 전에 배운 건 완전 쉬워. 다 쉬운 거야, 그치? 다 쉬운 건데 여기서 점과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인데 이제 앞으로 내가 얘네들을 뭐라고 부를 거냐면 이게 되게 복잡하게 막 돼 있잖아, 그죠? 외울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외울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여기는 내용을 외울 필요가 없어요. 외울 필요가 없는데 여기 지금 보시면 자, 점에 대한 대칭 이동을 앞으로 제가 이 아이를 점대칭이라고 부를 거고요. 점대칭은 중점 조건 저거 점대칭은 중점 조건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고요. 중점 조건 적었어? 점대칭 이 복잡한 내용 이거 외울 필요 없어요. 근데 어차피 나중에 고등학교 2학년이나 3학년쯤 되면 이게 외워지거든요. 그때 가서 외우고 지금은 외울 필요 없어. 오케이? 외울 필요 없어요. 근데 밑에 있는 내용을 보면 이거 뭐야?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이거든요. 이건 앞으로 제가 선대칭이라고 할 거고요. 선대칭이라고 할 거고 선대칭은 보시다시피 중점 조건에다가 수직 조건 두 가지를 다 사용하셔야 돼요. 저거 이것만 외우시면 돼. 이제 중점 조건하고 수직 조건이 뭔지 이런 거 외우는 거 아니야. 알았지? 지금 필기한 것만 외우시면 되시고 문제를 푸실 때 그림만 그리시면 돼요. 문제를 푸실 때 자, 선대칭은 중점 조건하고 수직 조건 두 가지를 씁니다. 자, 그러면 점대칭이 쉬우니까 이게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자, 보세요. 점대칭만 살짝 할게. 안 어려워. 자, 선생님이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림을 그려서 문제를 푸는 단어이에요. 그래서 문제를 푸실 때마다 항상 그림을 그리는 걸 습관을 하셔야 되고 그거를 제가 겨울방학 때 집중적으로 연습시킬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 뒤에 있는 마프를 푸실 때 그림을 그려서 문제를 푸는지 그게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오케이? 중학교 때까지는 그냥 공식에 집어넣고 그렇게 풀었잖아. 근데 이제 수원 수업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그려야 돼요. 문제에서 그림 안 줘요. 문제도 그림을 안 주고 글씨만 준 다음에 니네한테 그림을 그려서 좌표 표면에 그림을 그려서 풀게 해요. 엄청 중요합니다. 그게 이제 중학교 수학이랑 고등학교 수학의 차이야. 그림을 안 준다고요. 간단간단한 그림은 절대 주지 않아. 자, 보세요. 이 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점 구하래. 그럼 그림 그리면 되잖아. 얘를 A라고 할게요. 자, A가 2, -3 이렇게 있어. 얘를 이거라고 할게요. -2,1이라고 할게요. 이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얘를 A'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길이랑 똑같지 않겠냐? 그지? 얘가 중점 조건이야. 이 점을 이 가운데 있는 점에 대해서 대칭시키면 그 점을 이제 우리가 구하는 게 x, y인데 이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 이 가운데 있는 점이 이 점과 이 점의 중점이 되겠죠. 이게 중점 조건이야. 그럼 게임은 끝났네. 이 두 점의 중점은 2분의 x 플러스 2 얘가 여기에 있는 -2고 y 빼기 3 나누기 2가 1인 거죠. 그치? 그런데 선생님 여기 있는 이 파란색 점들이요
원의 중심일 수도 있잖아. 그지? 또 모두 될 수 있어. 2차 함수 꼭지점, 2차 함수의 꼭지점이 될 수도 있잖아. 그죠? 직선 위에 있는 한 점이 될 수도 있잖아. 그죠? 자, 2번 볼게요. 이게 중점 조건이야. 자, 항상 얘들아, 어떤 점이나 도형을 점대칭 시키면 중점 조건 하나만 가지고 푸는 겁니다. 그 앞에 복잡해 보이는 거 안 읽으셔도 돼요. 자, 이 원을 3,4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는 원. 그래? 그래? 자, 여기 3,4가 이렇게 있을 거고 원을 하나 그렸어. 그럼 이 원을 이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 점이 이거야. 근데 이 원은 얘네 두 개니까 얘는 x 빼기 5의 제곱 플러스 y 제곱이고 얘랑 똑같으려면은 여기서 25를 썼으니까 여기가 1이네. 그죠? 맞지? 그러면 원에서 제일 특이한 데는 중심이니까 이게 5, 여기 되겠죠. 근데 얘를 선생님이 a, b라고 할게요. 우리가 구하는 건 이쪽 원이야. 근데 여기 있는 원을 이 중점에 이 3,4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켜도 원의 반지름은 바뀌지 않겠지. 그럼 중심만 구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2분의 a 플러스 5 이 점은 중점일 테니까 a 플러스 5가 3인 거고 2분의 b 플러스 0이 4일 테니까 a 값은 1이고 b 값은 8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답은 반지름은 안 바뀌겠지. 그지? 이해했어요? 자, 점대칭 배웠고요. 자, 선대칭을 살짝 하는데, 자, 보세요. 봐봐. 그 뒤에 있는 문제 1번까지만 할 겁니다. 1번까지만 할 거고, 여기 2번에다가 형광펜이 있나요? 형광펜이 있으면 2번 전체 문제에다가 쫙 줄을 긋고, 이거는 이제 요 2번은 다음 시간에 할 거야. 엄청 중요한 거라서. 형광펜이 있으면 아무튼 눈에 뭐야 잘 띄게 이 문제를 이렇게 두르세요.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여기다가 제가 제목을 적어 드릴게. 자, 직선의 선대칭. 아니다. 직선을 선대칭. 자, 직선을 선대칭 하는 문제인데 이 문제는 어려워서 다음 시간에 하고요. 오늘은 1번까지만 할게요. 눈에 잘 띄게 이 문제를 잘 체크하세요. 책을 넘기다가 눈에 잘 띌 수 있게. 근데 다음 시간에 이 문제부터 시작할게요. 이제 오늘은 쉬운 것만 하기로 했으니까 1번만 풀어드릴게요. 자,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인데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 시킨 거는 선대칭이고 선대칭은 중점 조건하고 수직 조건이라는 걸 하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건 뭐야?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면 두 직선이 수직으로 만나잖아요. 그게 엄청 중요하다고요. 그게. 근데 1번 문제를 보시면 이 점을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을 물어봤어. 그럼 그려. 가운데 이 직선을 y는 2x 빼기 3이고요. 이 점 P가 있어요. P가 1,4예요. 이걸 그림을 그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내가. 문제를 읽고서 직선이 이렇게 있고 이 문제에 있는 상황을 그리면서 정리하셔야 문제가 풀려. 이 점을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 P 프레임이 될 거고 우리는 A, B를 구할 겁니다.
제가 중학교도형 복습할 때 1번이 뭐였어? 선분해 수직이동분수. 내가 이거부터 정리해줬죠. 두 번째가 뭐였어? 가계 이동분수. 자, 고등학교 수학에서 이 두 개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림 보시면 이 지금 파란 직선에 대해서 이 점을 이쪽으로 대칭 이동시켰어. 그럼 너네가 생각하기에 이 길이하고 이 길이는 똑같아야 되지. 그치?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점, 자, 여기는 수직이 돼야 되지. 그지? 그죠? 그래야 이 점을 이렇게 대칭시킨 것처럼 보이잖아. 그러면 중점 조건하고 수직 조건이 뭐냐면, 자, 지금 봤더니 이 그림에서 얘는 이 두 점을 선분의 양 끝으로 하는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이죠. 그게 선대치. 수직 이등분선. 자, 가계 이등분선은 또 좀 이따 나와요. 되게 중요합니다. 둘 다. 근데 아무튼 그래? 선생님, 그럼 우리가 이 문제를 풀 때 문자가 두 개니까 식을 두 개를 뽑아야 되는데 여기는 빨간색 점을 자, 첫 번째 중점 조건. 자, 여기는 이 중점을 표시할 수 있죠. 이 점하고 이 점의 중점은 a 플러스 1 나누기 2 b 플러스 4 나누기 2죠. 그러니까 중점 조건이 뭐냐면, 자, 이 그림에 있는 이 빨간색 점이 요 파란 직선 위에 있지. 자, 다시 중점 조건은 이 두 점의 중점, 빨간색 중점이 요 파란 직선 위에 있죠? 여기서 식을 하나 만들어내는 거야. 얘를 y는 2x 빼기 3의 대입 하시면 2분의 b 플러스 4는 2 곱하기 2분의 a 플러스 1이고 빼기 3이에요. 그럼 이제 여기서 식이 한 개가 나오지. 이렇게 두 개 지워지고 양변에 2를 곱하면 b 플러스 4 2a 플러스 2 빼기 6이고 다시 식을 정리하면 2a 빼기 b는 8이죠. 그죠? 자, 이게 중점 조건이고, 두 번째 수직 조건은, 야, 파란 녀석 기울기가 2잖아. 그치? 근데 그림에서 파란색이랑 하얀 이거랑 수직이지. 그럼 수직 조건은 뭐겠어? P 프라임의 기울기가 얘가 2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에서 식 하나 뽑아야지. 그러면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기울기는 a 빼기 1분의 b 빼기 4고요. 여러분들은 대각선으로 곱해서 문제를 풀라고 배웠으니까 마이너스 1을 위로 올릴게요. 얘네 둘 곱하면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고 얘네 둘 곱하면 2b 마이너스 8이고요. 얘가 이쪽으로 오면 a 플러스 2b는 얘가 일로 오고 얘가 일로 오니까 9가 되죠. 그래서 중점 조건하고 수직 조건에서 식 하나씩 뽑아냈지? 이거 연립방정식 푸시면 돼. 오케이? 이게 선대칭입니다. 얘는 반드시 두 가지 조건을 다 사용하셔야 돼요. 요거를 앞에서 그냥 막 문자로 설명해 놓은 거예요. 오케이? 자, 이제 오늘은 도형의 이동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만 했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제대로 시험에 나오는 문제들을 문제와 개념 설명을 해드릴게요.